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 뵙네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강의는 안 되고요. 비대면으로 아마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신화 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윤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크게 대분류로 구분하시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 1명 이상이 나타났을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때,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나타났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만은 중대산업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두 번째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됐을 때 중대시민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대상은 무엇인가? 이 법은 제2조 정의에 나타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를 일컬어 말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은 어떤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이 있을까요? 이건 제4조에 명기가 되어 있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선, 시정 등의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번과 4번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스킵하고 넘어갈 테니까 업무에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급처벌법 내용은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되겠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자 책임 등은 사업주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서 급성 중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근무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 처벌 수위가 너무나 엄격해지겠죠. 안전관리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경영자 또는 사업주들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망자가 발생 시에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어려워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 약물 규정으로서 법인이나 기관에서 사망재해 시 50억 이하의 벌금과 부상자 또는 질병 발생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다간 어마어마한 처벌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계신 분야의 업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PDCA 등에 의한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이상의 공사 현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곧 시행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 현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현장은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적용 제외 사항이 있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는 제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가 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 주체는 사업주가 되겠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되겠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의 근로 및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되겠고요. 다만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50인 이상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재해 정의는 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내용을 비교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업무에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상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벌 수준은 산안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비교표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표도 양 법에 대해서 처벌 수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아마 핵심이 되겠습니다.